네, 안녕하세요. 이동훈입니다. 자, 이번 수업은 제가 몸이 좀 안 좋은 상태로 인해서 이제 동영상 강의로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좀 이 점 양해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어차피 설명할 부분들이 뭐 라이팅이라든지 카메라에 대한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설명할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후 설명들이 좀 오래 들을 수 있도록 그냥 동영상으로 남겨놓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도 하였고요. 이 부분 이해해 주시면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저희가 지금 벽체를 만들 때 항상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실내 뷰를 찍어서 과제로 내라 라고 마지막 시간에 제가 수업을 과제로 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이 저희가 벽체를 만들 땐 이런 식으로 평가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실내 공간을 만들 땐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제가 박스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실내 공간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라이팅이랑 카메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옆에 이렇게 살짝 저는 있는 도면이라서 학생분들은 따로 들고 오셔도 되고 저는 요거를 그대로 조금 이용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라인으로, 자, 저희가 박스로 이렇게 하나하나에서 어태치하고 그다음에 익스트루드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자, 실내 공간을 만들 때, 요 공간을 만들 때는 실내 뷰만 찍는다 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뷰가 있겠죠. 그 뷰만 찍는다고 했을 때, 자, 봅시다. 그럼 만약에 도면상에서 예를 들었을 때, 자, 여기서부터 난 요렇게 찍을 거야 한다면 이 안쪽 뷰는 그릴 필요가 없겠죠. 맞죠?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뷰만 그리면 된다 라는 거, 보이는 뷰만 보이게끔 할 거다 라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실내 뷰를 찍을 때는. 그래서 외관의 벽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표기가 안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자, 박스를 해서 면을 뒤집었던 것처럼 저희는 박스 말고 자, 라인으로 해서 높이를 줄고 면을 뒤집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라인 선택하시고 스냅 키시고 모든 설정은 저희 수업 시간 했던 것처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콕콕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자, 여기 창문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끊을 거예요. 자, 내부 벽만 그릴 거니까 저는 이렇게 선들도 조금 정리를 했어요. 여기 뭐 안에 마감선이라고 했던 것들 다 무시하고 안쪽 벽면에 그냥 이렇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안 그릴 거지만 여기 그래도 마감이 조금 그림자가 나중에 어둡게라도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 해서 그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문 부분에서도 끊어주고 여기서도 끊어주고 이렇게. 자, 그럼 높이, 자, 익스트루드 줘야겠죠. 익스트루드 2400. 자, 그 높이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높아진 것 같죠. 박스에서 뭐 박스 예전에 저희가 박스를 그렸잖아요. 이렇게 박스를 그려서 뭐 이렇게 자, 2400 높이 줬었고, 그 다음에 면을 노멀해서 자, 이렇게 해서 뭐 카메라 방식을 택했어요. 맞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노멀하고, 자, 대신에 이제 천정과 바닥은 다시 그릴 거니까 좀 지워주도록 할게요. 선택해서, 자, 요거 선택하고, 자, 요렇게 전체 선택하고 중간 부분만 요렇게 빼줄게요. Alt 누르시고 빼면 이렇게 빠지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딜리트. 자, 그러고 나면 이렇게 지워진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설정이 조금 제 것과 다르게 보신다면 설정이 안 되셨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창문 부분 만들어야 되겠죠. 문도 만들어야 되고, 자, 창문 부분만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창문 부분, 자, 폴리곤 선택해서 요면 창문이 들어갈 부분은 요 두 부분이니까, 그렇죠? 자, 우리 저번에 만들 때도 바닥에서 한 200 정도, 300 정도 떨어진 높이를 만들었어요. 그쵸? 턱받이처럼. 저희도 이번에 그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면 이렇게 선택하시고, 자, 여기 레프트나 프론트 뷰 오셔서 자, 프론트 뷰에서 할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퀵 슬라이스 선택하시고 미드 포인트에서 여기 선택. 자, 그럼 중간에 선 생긴 거 보이죠? 자, 그래서 엣지 2번 엣지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무브 툴 키시고, 자, 무브 툴 그러면 움직여 줄 수 있는 게 보이죠. 그다음에 F12번 눌러서 자, 무브 트랜스폼 타입 키십니다. 자, 그러고 나면 높이를 지정할 수 있죠. 자, 여기 Y축으로 와서 밑으로 쭉 내렸다가 자, 여기 0지점에 맞췄어요. 일부러.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높이를 얼마? 자, 한 250만 해볼까? 250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 부분은 삭제가 아니라 이렇게 자, 선택을 합니다. 자, 삭제를 할 게 아니라 왜냐면 자, 여기서 벽이 이만큼 빠지죠. 여기 기둥이 뒤에 있는 게 그럼 유리라고 했을 때 이 뒷부분이 빠지는 게 보이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일부러 조금 더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00. 자, 이렇게. 자, 여기 뭐 창문이 올라갈 위치도 잡아줘야 되니까. 자, 그리고 선택. 그 다음에 딜리트. 됐죠? 쉽죠? 자, 그리고 위에 부분은 그냥 요거 천정과 맞닿는 걸로 그냥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보면 끝까지 안 나왔어요. 기둥은 여기서 끝에 끝나는데 얘는 끝까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자, 탑뷰에서 점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까지 보내버릴게요. 자, 이렇게. 자, 뭐 아까는 처음에 200을 준 건 그냥 뭐 200을 준 건데 일단 실제와 벽체가 똑같아야 되니까 저는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고 윗면을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딜리트로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창문의 위치가 이렇게 기둥까지도 표현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 문 만들어줘야 돼요. 아까 방식 동일하겠죠? 자, 여기서 문 여기 프론트에서 할게요. 자, 오른쪽 마우스 퀵 슬라이스. 자, 미드 포인트 잡히는 걸로. 그 다음에 2번 엣지 선택하고 또 여기만 잡히죠. 자, 이번에는 줄이 한 줄이어서 절대값에서 바꿀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높이 문 높이 얼마? 자, 2100 이렇게 됐죠. 2100 높이에 올라가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래면만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200. 자, 그리고 뭐 보면 여기 아래면이 면이 뒤로 밀려나면서 여기 면이 하나 생겼어요. 그렇죠? 이건 추후에 바닥면하고 겹치면서 면이 좀 이상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자, 바닥재 마감을 해야 되니까 플레인을 깔겠죠, 바닥에. 자, 그래서 이렇게 바닥 플레인을 이렇게 깝니다. 벽체보다 조금 더 크면 됩니다. 요 기점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자, 그리고 나서 밖에서 보니까 자, 옆면하고 겹치는 게 좀 이상하죠. 자, 그래서 저는 요 면을 항상 지워줍니다. 여기 선택해서 딜리트. 자, 면이 겹치게 되면 재질이 깨지거나 렌더링 돌리게 되면 약간 시꺼멓게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대략적인 뼈대 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문하고 창문하고 이제 가져다 넣으면 되겠죠. 아니면 만들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저희 문하고 창문 이제 지겹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제가 가진 소스를 올려놔 드릴 거예요. 그 소스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올리시면 됩니다. 자,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탑뷰를 이렇게 올려놓고 자, 여기 소스 이렇게 있죠. 이 소스를 자, 강화도 요 먼저 올릴게요. 또 문부터 넣을 거니까 문 부분부터 먼저 넣을 거니까 이렇게 머지. 자, 이렇게 끌어당기면 자, 이렇게 화면 위로 끌어당기면 자, 뭐 할 거냐? 오픈 머지 RX 있는데 자, 저희는 자, 머지로 할 겁니다. 오픈하면 지금까지 그렸던 게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머지라는 걸로 꼭 이용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머지 이렇게 하니까 오케이 오픈. 자, 클린 콜옵션 이런 게 창이 뜨면 자, 충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클린 콜옵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충돌에 대해서 그냥 지우겠다. 자, 그리고 이것도 자, 뭐 리무브 미싱 레거시 이런 것들도 그냥 오케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지금 요거 같은 경우 숨겨져 있어서 그래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unhide all. 자, 그러니까 이렇게 뜨는 게 보이죠. 자,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창들 보면 여러 가지 창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문도 있고 창문 종류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먼저 여기 있는 문을 먼저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 문 갖다 넣도록 할게요. 자, 이 문 이렇게 자, 당겨 올 때 자, 하나 복사를 할게요. 복사.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문 위치 비슷하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얘들이 보면 프론트에서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높이만 먼저 이런 식으로 바닥에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높이를 맞췄으니까 이제 탑뷰로 와서 자, 여기 위치를 맞춰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대략 여기 꼭지점. 자, 요게 문틀이에요. 요거는 벽 앞에서 이제 뭔가 모양을 내주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는 살려두고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일단 결론적으로 여기 안쪽에 맞춰서 이렇게 자, F8번 눌러서 축 고정을 해제시킨 후에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근데 이러고 보니까 문 사이즈가 좌측으로 안 맞죠. 자, 그래서 자,
모디파이 가셔가지고 자 벌텍스 모디파이 가니까 에디트 폴리가 그 전에 먹혀 있어요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 벌텍스 주고 이제 이쪽 왼쪽 점 선택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되겠죠. 자 F5번 눌러서 이렇게 요 모서리에다가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안 맞죠 지금 여기도.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일단 이런 식으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물론 티는 안 나지만 이거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자 문 손잡이가 어떻게 달려있어요? 여기 달려있죠. 그러면 문이 이쪽 문이 자 손잡이가 여기 달려있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열린다든지 이쪽으로 열린다든지 그겠죠. 얘 같은 경우는 문이 안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자 그런데 사실 도면상은 이렇게 열리는 거죠. 그러면 얘를 모양을 뒤집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자 끄시고 요거 미러로 자 X축 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위치가 살짝 틀렸죠. 다시 위치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F5번 여기 미드 포인트 잡히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잡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딱 맞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초기에 설명드릴 때 나는 여기 보이는 곳만 그릴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를 문을 넣은 이유는 혹시나 여기 유리창이 와서 유리창에 뭐 문을 반사친다든지 뭐 그런 확률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한번 넣어본 겁니다. 학생분들은 기호에 맞게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창문 부분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자, 창문 부분들은 보통 픽스 창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자동문하고 있는 이 부분을 이용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이용해서 잠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왜냐면 여기 부분이 다 지금 재질이 서스로 잘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나 복사하고 자, 카피 시프트 누르고 카피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언그룹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G 단축키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여기 오른쪽 문짝 있는 부분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뺍니다. 자 그리고 자 필요 없는 부분을 좀 지우기 위해서 자 옆으로 살짝 눈에 안 보이는데 자 요때 이용하는 게 뭐다? unhide all 자 hide unselected 자 선택한 거 이외의 걸 좀 숨기도록 할게요. 자 hide unselected 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거 이외에는 숨겨줍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자 필요 없는 부분이 어디냐? 자 요 하부 부분 문짝은 필요 없죠. 픽스 창이니까 자 이렇게 선택하고 요 밑에 부분 자 요 밑에 부분만 선택해서 여기까지 내리도록 할게요. 자 메쉬가 다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선택 자 F6번 눌러서 이렇게 자 그다음에 전체로 다시 선택해서 자 이번엔 도면이 안 보이니까 unhide all 해서 자 도면을 보여야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도면 위치에다가 이렇게 창문을 위치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가 자 그런데 높이가 아주 두께가 안 맞죠. 자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폴리를 한번 주고 자 이렇게 미드 포인트까지 선택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대략 딱 맞아 들어갔죠. 자 이번엔 좌측으로도 자 폭이 맞게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저는 옆에 똑같은 사이즈일 테니까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선택하고 자 이 부분만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게끔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선택해서 모서리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사이즈가 여기가 센터가 아니었나 보네요. 잘못 그려진 도면이었나 보네요. 자 그럼 뭐가 문제가 있었던 얘기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체 선택을 해서 자 에디트 폴을 한번 줄게요. 자 그리고 잘못 맞은 여기 길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자 벌텍스 자 F5번으로 이렇게 수정. 자 소스가 있으니까 좀 금방 그리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이 변에 대한 중심점을 맞춰야 되니까 자 여기 보면 자 센터 피벗 센터를 맞춥니다. 자 그리고 요 제가 선택한 이 꼭지점에 중앙에 오는 게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자 요거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자 여기 벽체 요 바닥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미드 포인트가 잡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 높이가 안 맞네요. 이제 높이를 설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와서 자 F6번
벌텍스 잡고 높이를 자 이렇게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창문이 들어간 게 보이죠. 자 내용 이렇게 여기가 밑에가 좀 두꺼워 보일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유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전체 이렇게 창문 부분만 샤시만 선택하고 옆에 똑같은 창이 있으니까 복사해야 되겠죠. 자 Shift 눌러서 락 셀렉션. 자 F5번 좌측으로 이동. 자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여기도 안 맞네요 길이가. 자 그래서 벌텍스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자 미드 포인트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딱딱 맞게 들어간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얼마나 쉽게 빠르게 문짝과 창문을 만들고 벽지를 세우고 바닥을 만들었죠. 자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렇게만 해도 공간이 구성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밑에 바닥을 이용해서 좀 이따 찬장을 만들기 전에 일단 벽면과 바닥에 대한 재질을 조금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창문들 재질을 나중에 이용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제가 만들어서 쓰는 창문의 재질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하셔도 돼요. 어떻게 이용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스포이드 모양이 있을 거예요. Pick material from object라고 되어 있죠. 자 오브젝트로부터 매테리얼을 픽한다. 자 그걸 눌러서 보면 이렇게 자 창문 재질이 나와 있는 게 보이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스댕 재질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스댕 재질과 간단한 창문 재질을 겟했어요 저희는. 그쵸? 자 이렇게 먼저 기본적인 재질을 이용해 놓고 다른 것들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바닥 요거부터 자 뭐 일단 그냥 아무거나 해놓고 화이트 페인트라고만 먼저 해놓을게요. 화이트 페인트. 자 그러면 이렇게 화이트 페인트. 자 근데 회색 디퓨즈 컬러가 회색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완전 화이트로 바꿔주고 오케이. 일단 기본 흰색으로 깔았어요. 그쵸? 자 그럼 이번에는 카메라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에 대한 설명은 좀 여러가지로 길어질 것 같은데 유의 있게 잘 들어주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카메라 어디서 설치한다고 했죠? 자 카메라는 크리에이트에 자 여기 보면 네 번째 카메라라고 있습니다. 카메라 눌러보면 스탠다드가 아니고 밑에 Vray 요걸 눌러서 선택해 줘야 된다. 우린 Vray 환경에서 렌더링을 돌릴 거니까. 자 그리고 Vray 피지컬 캠 요걸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 대략적으로 아까 찍는다는 부분이 여기였으니까 입구 부분에서 이렇게 창문 반대편을 찍는 부분으로 이렇게 일단 놔둡니다. 자 그러면 탑뷰에서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는 위치가 자 바닥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 말도 안 되죠. 이렇게 보이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카메라의 시점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카메라 시점으로 바꿔서 자 퍼스펙티브 카메라 Vray 캠 001 이렇게 누르면 카메라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카메라의 시선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카메라를 높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고 자 모브틀 선택되었는지 확인하고 프론트나 레프트 와서 높이를 지정해 줄 거예요. 자, 프론트에서 자, Y축으로 저는 전체 공간의 중앙쯤 되게끔 1200 높이에서 한번 해볼게요. 1200. 자, 천장도 바닥도 어느 한쪽으로도 쏠리지 않는 중간 정도 높이겠죠. 이렇게 해서 1200. 그러니까 1200 높이에 되는 게 보일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굉장히 화각이 좁게 나와요. 그쵸? 이 부분은 저희 보통 뭐 직방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좁은 원룸인데 사진상으로 엄청 크게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화각을 늘려서 카메라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제가 올려드린 자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카메라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훑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카메라에 대한 내용 여기 이렇게 있는데 자 카메라 화각 여기 이렇게 포컬 랭스라고 나와 있는 게 보이죠. 자 저번 시간에도 한번 요거는 간단하게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자 포컬 랭스는 이제 화각을 넓히는 거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뭐 모디파이 패널에 가시면 자 이렇게 눌러 보시면 자 40 자 아까 사진이랑 똑같이 되어 있죠. 자 여기 요거를 20mm까지 한번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럼 엄청 뒤로 빠져서 찍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카메라를 조금만 뒤로 더 뺄게요.
조금만 더 뒤로 빼고, 자, 요 부분 이렇게 카메라를 살짝 내려서, 자, 여기면 창문면이랑 여기가 다 보이게끔 최대한 맞춰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것도 좋은 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공간 자체가 되게 약간 협소해서, 자, 이왕이면 자, 카메라를 찍을 때 자, 이렇게 세 면이 다 보이는 게 제일 좋겠죠. 제일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이렇게 세 면. 근데 사실 뭐 디자인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진 찍는 방법도 달라지겠죠.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 뷰를 선택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침대랑 요 소파랑 그다음에 여기 지금 뭐 다이가 보통 오잖아요. TV 뭐 이런 장들이. 자, 그거까지도 한번 그린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넣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실제를 가구 넣었을 때 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자, 카메라를 만졌으니까 먼저 카메라에 대해서 몇 가지 아셔야 되는데, 화각을 만졌으니까 몇 가지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냐. 자, 여기 차트 보시면 제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써놓았어요. 자, DSLR이나 어떤 카메라를 쓰셨던 분들은, 아니면 필름 카메라 혹시라도 이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실 텐데, 자,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는 자, 카메라 옛날 보통 이제 사운드가 찰칵이라는 걸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찰칵이라는 소리는 옛날에 수동 카메라가 안에 셔터가 닫히면서 열리고 닫히면서 이 사운드가 날 때 나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그걸 조리개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조리개가 얼마나 빨리 닫히냐 열리냐에 따라서 요 빛을 받아들이고 따라서 이미지가 밝기가 좀 달라진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자, 조리개라고 한번, 자, 조리개, 자, 카메라 조리개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요렇게 렌즈, 요런 렌즈 형태 있죠. 요게 닫히고 열릴 때마다 빛을 받아들이는 값이 달라지면서 이미지의 밝기가 달라진다 라고 일단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자, 여기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자, 조리개 스피드 이런 것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비네팅 효과 같은 경우는 자, 비네팅이라고 쳐볼게요. 자, 비네팅 같은 거는 이렇게 안부, 자, 중심 부분을 베이스로 잡고 중심 부분을 주위로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는 기능이 있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화이트 밸런스, 요거 같은 경우는, 자,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이미지의 온도예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렌더링을 돌리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수직 자동 맞추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서 요 각도에 따라서 건물이 수직으로 쓰느냐 안 쓰느냐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것도 한 번씩 만져보면서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만지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저희가 먼저 알 수 있는 건, 요거는 렌더링을, 요 두 가지는 렌더링을 돌려봐야 알 수 있는 거라서, 자, 요거 먼저 수직 자동 맞추기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수직 자동 맞추기 같은 경우는, 자, 봅시다. 자, 카메라를 하나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자, 저는 자,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대략적으로. 자, 그리고 카메라 뷰를 여기 카메라 02번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략적으로 카메라가 이제 이 건물을 비추도록 할게요. 자, 이거 너무 붙었네. 자, 이렇게 대략 뒤쪽에서, 자, 그러면 카메라가 지금 높이가 지금 이렇게 너무, 자, 이 끝점과 이 카메라가 너무 동의선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각에 전체 담기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 우리가 고개를 들죠. 자, 고개를 드는 것처럼 카메라를 이런 식으로 듭니다. 자, 이렇게 들고 나니까 어때요? 이게 수직으로 안 보이죠.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휘었어요. 무슨 말인지,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맞춰주는 게 아까 요 기능이다, 수직 자동 맞춰주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시각적으로 굉장히 공간이 불안정해 보여요. 물론 그런 것들을 의도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웬만하면 수직은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메라를 선택하시고 모디파이 패널 가셔서 아까 봤던 여기 틸트 앤 시프트, 자, 오토매티컬 자, 이걸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쓰는 걸 볼 수 있죠. 자, 껐다 켰다 한번 해볼게요. 켜지면서 여기가 숫자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이렇게 수직으로 맞춰주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자, 요거에 대한 기능. 그래서 얘네들을 자, 카메라를 불러오고 나면 무조건 이 세팅을 해줘라. 자, 오토매틱 버티컬 틸트. 자, 이렇게 먼저 할게요. 카메라 뷰로 또 다시 이 화면을 바꿔주고, 자, 카메라 뷰를 이렇게 하나 해놓으니까, 자, 여기서 퍼스펙티브 화면을 보고 싶은데 못 봐요. 자, 딴 데서. 그래서 저는 보통 화면을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면, 탑하고 여기서 레프트랑 프론트를 번갈아 쓰고, 여기에 퍼스펙티브 화면을 하나를 둡니다. 자, 그래서 자, F3번, F4번 이렇게 해서 와이어 프레임과 덩어리 매스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바꿔줍니다. F3, 4번, 그 다음에 F3, 4번 이렇게 순서대로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이번에는 자, 빛을 받아들이는 걸 하기 전에 바닥 먼저 재질을 간단하게 넣어 볼게요. 자, 그래서 학생분들은 아무 재질이나 먼저 받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자, 디퓨즈에 재질 넣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세팅 박스 가서 자, 맵스, 자, 제너럴, 자, 비트맵, 자, 이렇게 저는 내 PC에 자, 제가 예전에 받아놓은 소스들이 있는데 그걸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바닥, 대리석 바닥, 타일 뭐 이런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나중에 공유해 드릴 건데 일단 학생분들은 다운받으셔서 인터넷에서 타일이든 뭐든 어떤 이름을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우드 플로링이라고 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우드 플로링, 저도 우드 플로링으로 할까요? 그러면 저 우드 플로링으로 할게요. 자, 우드. 자, 그래서 자, 저는 대략적으로 그냥 제가 자주 쓰는 맵으로 하나 사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드 뭐 이걸로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자,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자, 바닥 선택하시고, 자,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선택. 자, 안 보이죠 맵? 자, 요거 Show Material, Show Shaded Material in Viewport 눌러줘서 이렇게. 자,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아. 자, UVWM 눌러서 박스. 자, 한 얼마로 해볼까요? 1200에 1200, 1200. 너무 작다. 그러면 자, 얘를 한 4500 정도까지 가도 될 것 같아요. 저는 4500 정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4500 정도면 뭐 대략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탑뷰에서 봤을 때 한 칸에 한 100, 200 정도 나오네요. 그럼 조금만 줄여서 한 3800, 한 150짜리 사이즈로 만들고 싶어서 뭐 이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 칸에 대략적으로 150짜리인 아루바닥이 나오겠죠. 자, 나무광도 한번 살짝 넣어 볼게요. 자, 나무광은 자, 반사값 리플렉트 두 번째 거에서 자, 이렇게 전 최대치 한 요 정도, 자, 200 정도 값을 주고, 자, 광 이렇게 굉장히 나오고 있죠. 자, 요거를 자, 글로시니스 값을 떨어뜨려서 맞춰주도록 할게요. 한 0.8. 자, 요 정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천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밑에 바닥을 이용해서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자, 천장으로 복사. 자, 그 다음에 자, 노멀. 자, 그러면 자, 어떤 화면을 하실 때 보면 한쪽 면이 되게 어둡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세팅을 하시면 좋냐면 여기 위에 상단 부분에 스탠다드 눌러주시면 자, 퍼뷰 프리셋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 디폴트 라이트를 자, 하나가 아니고 투 디폴트 라이트로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천장까지도 밝은 색상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는 다시 흰색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보통 대부분이 흰색 천장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흰색으로 저는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햇빛을 이제 선을 한번 설치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빛을 얼마나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F3번 꺼주고, 저는 탑뷰에서 아까 F3번을 켜서 이제 화면이 이렇게 보이니까 자, 선을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은 자, 여기 크리에이트의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Vlay로 바꿔줘야 된다. Vlay 선.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 그럼 environment map yes. 자, 그 다음에 태양의 위치는 머리 위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Y축으로 올려준다. 자, 꼭지점을 이용해서 자, 요 각을 이용한다. 햇빛에 들어오는 각이 보는 햇빛이 비추는 각에 대해서 바뀌겠죠. 손전등을 어떻게 비추냐에 따라서 각이 바뀌는 것처럼 이것도 바뀐다. 자, 그럼 요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빛이 들어오는 길이가 길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간단하게 그냥 얘를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내려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F9번. 자, 빛이 이만큼 길게 들어오죠. 자, 이거를 다시 올려보면 네,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자, 여기 렌더링을 전체적으로 좀 더 돌렸다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대략적으로 옵션이 좋은 옵션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자 봅시다. 요거를 절반만 렌더링 돌리는 방법은 요걸 요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절반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적인 부분만 렌더링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를 각을 이렇게 낮췄어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자, 공간으로 빛을 들어오는 영역도 달라지지만 어때요? 전체적인 이미지의 색감도 달라지죠. 자, 이런 부분들은 잘 선택하셔가지고 공간을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저는 뭐 약간 이 중간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너무 낮은 것도 싫고 너무 높은 것도 싫고 뭐 이 정도 한번 해서 뭐 요건 조금 더 누워야겠네요. 이 정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좋을 것 같아요. 살짝만 낮춰서 자, 뭐 이 정도로 해볼게요. 빛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너무 안 받아들이지 않고 공간이 충분히 밝아졌으니까 자, 이 상태. 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벽면에 어느 적정 수준의 뭐 재질 하나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뭐를 넣어볼까요? 벽지 재질로 하나 넣어볼게요. 자, 저는 벽지는 반사를 보통 많이 안 치는 걸로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먼저 넣어놓고 자, 여기 이번에도 자, 비트맵 자, 그 다음에 벽지 재질 자, 인터넷에서 벽지 재질이라고 치셔도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자, 벽지 자, 여기 보면 저도 예전에 받아놓은 자료들이 많은데 저는 뭐 간단하게 여기 있는 거실 벽지 화이트 톤 정도로 한번 대략적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오픈해서 자, 쇼 쉐이디드 메테리얼 퓨포트 자, 그 다음에 또 사이즈가 잘 안 보이니까 확대를 해볼게요. 자, 안 들어간 것처럼 보니까 UVW 맵으로 자, 박스 자, 한 600 정도 사이즈로 하면 저는 맞더라고요. 600 이 정도. 자, 그러고 나서 자, 이렇게 자, 뭐 별반 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벽지 재질이란 걸 나중에 뭐 조금 티가 날 수 있게끔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웃긴 게 자, 여기는 벽지는 좀 맞아. 근데 창문 밖도 벽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상하니까 자, 이 부분만 선택하고 자, 여기 자, 에디트 폴리로 돌아가서 자, 이 부분만 이렇게 선택 자, 그리고 퀵 슬라이스 자, 이 부분 창문 부분에서 끊어주면 되겠죠. 창문에서 창문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 부분만 선택돼서 자, 창문 부분만 여기만 디테치를 할 거니까 이렇게 다시 선택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은 자, 외부 재질을 넣어야 돼요. 자, 그래서 디테치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다른 재질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옆으로 하나 복사해서 저는 이름을 자, 외부 재질이라고 외부 타일 정도로 바꿀게요. 자, 그리고 뭐 그렇게 중요한 재질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중요한 재질은 아니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가 중요한 거지 외부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타일 종류에서 저는 아무거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회색 타일 정도 아니면 황석 이 정도 느낌 이런 식으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UV톤 이번에도 어사인 메탈을 했고 쇼 쉐이디드 했고 그 다음에 UVW 맵 순서는 똑같습니다.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자, 박스 1200에 1200에 1200 자, 쇼 쉐이디드가 안 눌러졌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외부의 재질은 이런 거다 정도로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에 여기 뷰가 사실 메인이 되는 뷰라 가지고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있다가 학생들이 가구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3D를 만들면서 디자인을 잡아도 되니까 좀 이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카메라랑 라이트에 대한 것만 조금 집중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언하이드로 해서 다시 화면 돌아오게 하면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천장을 빛을 이제 그래 좋아 외부 빛 받아들이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러면 실내 뷰에 대한 실내 조명에 대한 것도 배워야 되겠죠.
자, 몇 가지만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뭐 가장 많이 쓰는 다운라이트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운라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올려드린 소스 보면, 자, 여기 있죠. 여기에 보면, 자, 조명, 요거 이렇게 눌러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겨와서 뭐지, 자, 오픈. 그다음에 뭐 맵이 충돌하는 건데 어떡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토 리네임 머지드 메테리얼. 자, 클린 컬렉션 충돌이 일어나는 건 무시하시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자, 요건 좀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 카메라 쓸데없는 애들은 뭘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저기 보면 요 옵션, 저 뭐 소스를 많이 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뭐 에어컨도 있고 뭐 별별 소스들을 제가 모아놨던 것들을 대방출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들이라서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가 따로 모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시면 확대해서 보시면 얘네들을 먼저 볼게요. 자, 간단하게 제가 자주 쓰는 뭐 매입 등이랑 할로겐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요건 할로겐, 자, 몇 인치 할로겐이냐부터 봐야 되겠죠. 자, 대략적으로 렉탱글로 재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4, 150 정도 되네요. 자, 그럼 2.5로 계산했을 때 뭐 한 7인치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뭐 7인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6인치, 7인치.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들고 와서, 자, 그러면 요게 이런 식으로 해서 천장이 붙게 되면 다운라이트가 똥똥똥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봅시다. 한번 위치를 한번 천장에 맞춰서 요 두 개 다 쓸 거니까 두 개 다 이런 식으로 천장에 맞게끔 이렇게 맞춰 보도록 할게요. 높이만. 자, 그리고 하나만, 자, 얘만 일단 먼저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자, 됐죠? 자, 중앙에 한번 위치하게 하니까 여기 뭐가 들어와 있네. 이렇게 기구를 설치하니까 뭔가 등이 떨어질 것만 같죠. 자, 이런 식으로. 조명 값이 또 달라졌네요. 선 값이 달라졌어요. 뭔가 또. 자, 아무튼 이렇게, 자, 조명 기구를 들고 왔고, 자, 여기 보면 근데 얘네들이 굉장히 하얀색이 있죠. 굉장히 하얀색. 요 하얀색을, 자, 픽 메테리얼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픽 메테리얼 프롬 오브젝트.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이 값이 5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인텐시티 값을 40 정도까지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요것도 라이팅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체 발광이라고 해서 요건 추후에 조금 이따 설명하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위치마다 배치를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추가할 게 있습니다. 뭐냐? 자, 라이트에 가서 V-Ray 썬 말고 여기 좌측에 보면, 자, V-Ray 라이트라고 있어요. 요걸 눌러서 이렇게 바닥에다가 요 라이트 사이즈 정도 되는 사이즈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사이즈는 한 대략 150에 150 정도, 저는 요 정도 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 사이즈만큼, 자, 이렇게 배치시켜 줍니다. 센터에 오게끔. 자, 그리고 나서 높이도 맞춰줘야 되겠죠. 높이도 위쪽으로 대략적으로 맞춰 올려서 맞춰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여기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V-Ray 라이트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되겠죠. V-Ray 라이트는 여기 모양이랑 똑같습니다. 요 플레인 라이트가 요거예요. 그리고 V-Ray 선도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먼저 알아보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위치 시켰으니까 위치가 겹치지 않는지 확인 다시 한번 해주고, 자, 살짝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하이드 언실렉트 돼서 겹치네요. 이 둥그런 부분이 겹치니까 살짝 내려줄게요. 저는. 자, 학생분들은 이 정도 딱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라이팅, 이제 이렇게만 있으면 별 태가 안 나요. 표가 안 나요. 자, 그래서 밝기라든지 이런 빛의 세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모디파이 패널 가시면 이렇게 뭐 제너럴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사이즈 조절하는 건 아까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50에 150.
자, 근데 여기 보면 멀티플라이어라고 있죠. 이게 이제 빛의 세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빛의 세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보통 한 150 정도 놓고 써요. 일단은.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모드라고 컬러라고 있는데 이 컬러는 일단 템퍼러처로 바꿉니다. 템퍼러처는 기본적으로 켈빈 값처럼 색상을 표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자연광에 가까운 게 6500 정도이고 저는 보통 요거를 이제 한 5200 정도로 놓고 써요. 자, 그래서 이 정도만 놓고 일단 써볼게요. 자, 그래서 보통 5000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먼저 써라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 차이점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먼저 이 상태에서 한번 렌더링을 대략적으로 한번 돌려보고, 자, 이렇게. 자, 그다음에 요거를 좀 여러 개 설치를 해볼게요. 이제 대략적으로 그냥 여기서 퉁퉁퉁. 자, 이 도면에 여기가 중앙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플레인을 하나 깔아서, 자, 여기 모서리부터 여기 기둥까지,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저는 4개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조명의 간격 같은 경우는 1500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간격이 2500이 넘는 것 같죠? 자, 봅시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한 1000 정도 된 것 같아요. 1000. 그래서 이 정도만 일단 한번, 자, 저희는 보여드리기 위함이니까 먼저, 자, 1000장까지 선택되며 빼고, 자, 라이트만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복사. 자, 근데 이때 중요시할 게 요거는 무조건 라이트는 무조건 인스턴스로 복사를 해야 된다. 왜? 나중에 조명 기구에 조명 세기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한꺼번에 바뀌어야 되니까 인텐스로 저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걸 안 해놓으면 나중에 조명을 하나하나 다 이제 조명 값의 세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엄청 불편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쪽으로는 요 정도. 자, 복사, 또 복사, 자, 복사, 이 정도. 이렇게 매입등이 주르륵 배치돼서 조명이 들어간다 라고 그냥 대략적으로 표기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렌더링을 이렇게 돌리면, 자, 녹색처럼 보이네요. 아까 플레인을 깔아온 것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래서 플레인을 좀 지울게요. 자, 지금 보면 아까 방금 보셨다시피, 자, 어떤 다른 색상이 들어가면 여기 천장도 녹색을 빛을 반사를 칩니다. 저희가 형광색 옷을 입으면 얼굴도 형광색처럼 약간 변하죠. 그러니까 붉은색도 뜨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 얘기하는 게 그런 퍼스널 컬러 이런 것처럼 말을 하는데, 자, 이렇게 이거에 쳐서 이렇게 녹색으로 변하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노란색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도 보면 노란색을 띠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요 부분 좀 추후에 알아보는 걸로 하고,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라이트에 이 사각이 그대로 나오죠. 그러면 기구를 넣을 필요가 없었는데 왜 사각으로 계속 나와요? 이러면, 자, 요 부분은, 자, 요거 선택하시고 라이트 선택해 줄게요. 자, 이렇게, 자, 보면 옵션에 보면 요거 이제 인비저블이라고 있습니다. 자, 시각화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눌러서, 자, 그리고 아까 요거 그려놨던 거 플레인 지워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렌더링을 다시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렌더. 자, 이런 식으로. 자, 빛의 세기가 달라진 게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네요. 그렇죠? 빛이 약했던지 아니면 이거는 추후에 좀 더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돌리니까 그렇게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래서 요 빛의 값을 조금 더 세게 해볼게요. 그러면 한 600 정도 티가 확실히 나게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밝아진 것 같기도 하고, 제 기분상인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이네요, 제 눈에는.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단은 600 정도로 놔두고, 자, 그 다음에 저는 카메라를 옮겨서 다른 라이트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쪽 벽면을 보도록 저는 카메라를 하나 옮기도록 할게요. 자, 이쪽 벽면에다가 뭘 설치할 거냐면 할로겐을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0202, 자, 이쪽 벽면이 됐죠. 자, 이번에 설치할 라이트는 뭐냐면, 자, 할로겐을 설치할 거라서 IS라는 라이트를 이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V-Ray, 자, V-Ray 라이트, V-Ray IS. 자, 여기 보면 여기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IS 해서, 자, 여기서부터, 자, 아무 때나 콕 찍고 밑으로 쭉 내려줄게요. 자, 그리고, 자, IS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뭐가 필요하냐면, 모디파이 패널 가면, 자, IS 파일이라고 필요해요.
요거를 제가 또 파일 수업 전에 같이 올려놨으니까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IS 파일 넣은 되어 있는 걸 저는 경로를 찾아서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S 자, 저는 나이스라고 올려놨을 텐데 이걸 이용하도록 할게요. 오픈. 자, 그러고 나면 여기 뭐 모양이 바뀌었죠. 자, 그래서 쭉 내려보면 여기 보면 아까 위에 상위에 아까 V-Ray 라이트와 봤던 것처럼 자, 여기 보면 컬러가 있고 자, 인텐시티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저는 컬러를 자, 템퍼러처로 또 똑같이 바꾸고 요 값을 기본 4200 정도 보시면 돼요. 자, 할로겐의 빛은 약간 노란색 좀 많이 뜨죠. 그래서 저는 요 정도로 해요. 자, 그리고 인텐시티 타입은 이제 요 값으로 하고 CD 값이랑 이렇게 있는데 파워를 일단 해두고 자, 여기 인텐시티 밸류를 자, 요게 빛의 세기입니다. 요거를 한 대략 15,000 정도 해둘게요. 자, 그리고 천장보다는 살짝 낮게 자, 아까 우리 할로겐 조명 기구를 가지고 왔었죠. 여기다 설치하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치게끔 살짝 겹치게끔 자, 근데 얘 모양은 이렇게 중앙에 오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일단 뭐 요거는 바꿔도 되니까 일단 요 정도만 일단 위치를 시킬게요. 대중으로라도. 자, 그다음에 얘 조명 기구가 겹치지 않는지. 자, 요 부분은 무조건 얘보다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 된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선택하고 라이팅하고 다 설치를 했죠. 자, 저는 자, 눈대중으로 대략 설치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뭐 요 정도. 자, 이번에도 인텐시티 라이트니까 4개 정도 4개 맞네요. 자,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앙에 들어가게끔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뷰 자, 센터에 오게끔 선택한 거에 대해서 여기 센터로 바뀐 게 보이죠? 자, 스냅 켜주시고 벽면에 중앙에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뭐 위치가 없으니까 도면이 없고 저희는 위치가 없으니까 임의적으로 설치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벽면에 가까이 약간 붙여서 이렇게 한번 놔두고 렌더링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F9번. 자, 이렇게 라이팅 모양이 뭔가 이렇게 벽면에 부딪혀서 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전체적으로 좀 밝은 분위기여서 이게 조금 이렇게 보이는데 빛의 세기가 세질수록 그 다음에 아까 IS 모양 여러 개 있는 거 보았죠? 이런 것처럼 그 모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거를 뭐 한 4점까지 45,000까지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렌더링을 돌려보면 여기가 좀 더 강하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요게 도움이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자, 요 모양을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두 개만 자, F 자, 여기서 옆으로 보는 뷰로 바꿀게요. 프론트로. 자, 그다음에 Z. 자, 그다음에 얘를 빛을 조금 멀리 이렇게 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쏘는 것처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랑 빛이 쏘는 방향이 다르니까 모양도 살짝 다르게 나오겠죠. 자, 여기는 멀어지니까 연하게 나왔고 여기는 세게 나왔고 이런 방향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이왕이면 통일시켜서 해주는 게 좋다. 자, 세기도 세졌죠. 자, 이런 것들 잘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멀어지니까 이제 빛이 시작하는 이 부위도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IS하고 V-Ray 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간접 등 박스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에다가 만들어 줄 거라서 여기 반대편에다 설치시키도록 카메라를 하나 설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를 바라보는 자, 이 정도 해서 자, 여기 이렇게 자, 복사를 하나 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 카메라 쓸지 안 쓸지도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자 3번 자 3번 카메라로 이런 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눌러서 카메라 3번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등박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등박스의 위치가 될 거다. 간접 등박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자, 그러면 요 선 있는 걸 이용하도록 할게요. 저는 자, 그래서 자, 에디트 메쉬 에디트 폴리를 주고 자, 벌텍스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이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 기둥까지 자, 스냅을 켜줘야 되겠죠. 대신에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 기둥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벽면까지 여기 모서리 벽면까지 그 다음에 자, 얘는 여기 기둥까지 갈까요? 자, 여기 부분까지
자 그리고 한 줄 더 남는 요 선으로 자 우리는 안쪽에서 할 거니까 여기 기둥까지 기둥 여기 기준으로 잡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모양이 맞아졌겠죠? 자 요 부분이네요, 그렇죠? 이렇게네요. 자 요만큼을 다 등박스로 만들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저는 요 지금 여기에 겹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옷장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옷장은 보통 높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요거를 또 벌텍스를 잡아서 여기 기둥이 아니라 여기 옷장 기준으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 자 나중에 추후에 변경을 시켜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자 등박스는 이렇게 파져서 모양이 생기죠. 자 그래서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자 150. 자 150은 너무 높을 수도 있나요? 한 마이너스 100만 할까요? 마이너스 100. 자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간 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여기 공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인셋을 조금 할 거예요. 인셋으로 한 600 요 정도? 자 600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천장에 혹시라도 에어컨이 이쪽에 달린다든지 할 때 최소가 600도 사실 너무 타이트해요. 600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천장에 에어컨이라든지 조명을 달릴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600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조명을 달 수도 있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600 정도 이 정도 사이즈로만 가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100.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하이드 언실렉티드 자 천장만 남깁니다. 자 천장의 등박스는 어떻게 되게 생겼어요? 보통 저희가 도면에서 표기할 때도 그렇지만 보통 자 요걸 천장면이라고 기준을 잡으면 자 이렇게 올라오고 그다음에 등박스 모양이 이렇게 덮여서 여기서 조명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조명이 설치가 되죠. 자 이런 모양이 돼야 돼요. 저희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요 면만 선택하고 자 디태치 합니다. 디태치. 자 그리고 나서 자 끄고 요 부분만 선택해서 자 옆에서 보면 위로 자 똑같이 100만큼 100. 자 그다음에 얘가 더 커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탑뷰로 돌아가서 자 y축으로 자 100. 자 얘를 y축으로 마이너스 100. 자 여기도 100. 여기도 마이너스 100.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100씩 늘어난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대략 쪽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옆에 면이 안 덮였으니까 밑에 면도 덮어줘야 돼요. 보더를 선택해서 전체 선택하시고 자 여기 Y축 봐잡고 이렇게 여기까지 덮어줍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양이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라이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라이트를 넣어주는 거는 자 여기 아까 썼던 V레이 라이트를 그대로 똑같이 이용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사이즈를 잡아줄게요. 자 그럼 미드에 선택될 수 있도록 X축 봐잡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저는 사이즈를 자 모디파이 패널 오셔서 한 50 정도 줄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얘가 지금 보면 바닥을 탑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향하고 있죠. 빛을 쏘는 방향이 위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Y축으로 자 노클론으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천장 윗부분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게끔 자 이렇게 설치. 자 그리고 나서 얘 값이 일단 30은 너무 약해요. 자 그래서 저는 30이 아니라 100 정도. 그다음에 컬러도 템퍼러처도 자 간접 등도 저는 4200으로 가볼게요. 약간 따뜻한 공간의 느낌을 내고 싶어서. 자 그다음에 그대로 밑으로 복사. 자 이렇게 눈대중으로 맞춰줄게요. 자 이번에는 인스턴스. 자 이번에는 회전을 누르고 자 Shift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자 이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무브 툴만 했죠. 네, 이번에는 자 회전으로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근데 보니까 인스턴스로 되어 있죠. 길이가 달라질 건데 당연히 인스턴스로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캡죠 그냥 오케이. 자 무브 툴 선택하고 자 여기 자 미드 포인트에 맞춰야 되니까 스냅 자 S 눌러서 단축키 S 눌러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중앙에 대략적으로 눈대중으로 배치. 자 길이가 늘어나야 된다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정도 됐죠. 그러면 자 비는 공간 없이 빛이 다 새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이번에도
자 설치. 자 이번에는 여기랑 빛이 같아야 되니까 인스턴스로 복사. 오케이. 자 그러면 위치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왼축. 자 렌더링 한번 돌려볼까요?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카메라를 조금만 뒤로 밀어 볼게요. 자 그래 사각 모양이 다 보이니까. 자 그러고 나서 자 렌더링 올려보면 자 이렇게 간접 등박스처럼 빛이 새어나온 게 보이죠. 자 이번에는 자 선이 너무 들어와서 조명이 뭐 밝은지 안 밝은지도 모르겠으니까 선을 좀 꺼볼게요. 자 선을 끄고 자 선을 끈다 하더라도 자 봅시다. 선을 끈다 하더라도 태양 모양만 없어지는 것 뿐이지 빛은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이걸 완전 야간 뷰로 바꾸려고 한다면 자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즈 자 커스터마이즈 렌더링 인바이러먼트 여기 보면 여기 자 아까 우리 처음에 뭐 태양 설치할 때 인바이러먼트에 뭐 스카이를 설치하겠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때 요게 영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끄고 나면 지금 보면 여기서도 변화가 뭔가 일어나는 게 보이죠. 뭔진 모르겠지만 색깔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렌더링을 올려보면 자 외부에서 아예 빛이 안 나오는 야간 뷰처럼 변하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인바이러먼트에 어떤 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화면의 환경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라이팅을 좀 알아볼 거니까 요거 먼저 이렇게 해주고 자 그러면 아까 저는 여기 설치했던 요 라이팅도 한번 같이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에 저기 위에다가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아까 변경시켰던 걸 위치 다시 대충 시켜주고 자 여기서부터 얘를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요쯤에도 그냥 이걸로 한번 자 인스턴스 이렇게 자 근데 얘는 지금 옷장 위에는 당연히 빛이 나오면 안 되니까 지워주고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선택해서 천장 여기 잡아놨던 거에 대략적으로 눈대중으로라도 이런 식으로 미드에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침대의 센터에 오겠죠 대략. 자 이런 식으로 여러 F9번 눌러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밝아지는 느낌이 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공간에 라이트를 넣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저는 요 벽면을 타고 간접을 넣고 싶어요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천장에다가 구멍을 만들어 줘야 돼요 얘처럼. 자 그래서 저는 자 요 면을 이렇게 선택하고 벽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뭐 가정을 할게요. 자 보면 여기 벽 넘어가 있죠. 이거 여기까지네요. 자 요 면까지 선택하고 자 요면까지 선택하고 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빛이 나왔으면 좋겠어 해서 여기까지 선택해야 되네요. 면이 많아지겠네요 생각보다. 자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퀵 슬라이스 자 대략적으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 끝에 벽까지 이렇게 모양을 땄어요. 왜 여기를 기준 땄냐면 이렇게 움직여 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재기가 힘드니까. 자 그래서 저는 요만큼 움직여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탑뷰에서 자 여기 점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요만큼 자 요 기준으로 요만큼 그럼 이게 200 정도 떨어진 값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올려 줄게요. 얘를 한 100 정도? 한 150 정도? 마이너스 150 정도? 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보면 여기 재질이 아이고 자 요 부분 아이고 자 요 부분의 재질이 지금 벽면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자 그래서 좀 아쉬우니까 얘는 벽면하고 디태치를 해서 벽면하고 동일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벽면 재질 아까 만들어 놨던 거 자 요거였나요? 자 요거네요. 자 이렇게 자 눌러서 자 UVW에 안 맞으니까 UVW에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에서 이렇게 당겨서 올리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탑뷰 아까 요거 만들어 놨던 거 있죠? 요거 그대로 옆으로 복사 요쯤 위치가 되겠죠? 자 요쯤 위치 시켜 놓고 자 카피 자 그다음에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옷장은 일단 무시할게요. 지금 어찌됐든 요 조명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그리게 됐는데, 자, 그 다음에 얘는 아래로 이번에는 써야 되겠죠. 그래서 Y축으로 뒤집어주고, 자, 그래서 지금 다른 뷰 레프트는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니까 좀 더 잘 보이네요. 자, 여기서 이쪽에서 이렇게 사이즈는 뭐 일단 200 정도로 해볼까요? 200. 자, 요 라이트의 위치에 따라서 훨씬 또 달라지겠지만 저는 이 정도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살짝 겹쳤네요. 벽이 튀어나가게끔 살짝 안쪽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똑같은 값의 간접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닥이 노래서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노랗게 보이는데 이 부분도 조금 이따 추후에 한번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 지금 아까 설명하다 만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거 설명하기 전에 이거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 자, 그럼 이런 라이트들도 있지만 어떤 라이트들이 있어요? 갓에 들어가는 라이트들도 있죠. 아니면 뭐, 자, 이걸로 표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걸로 표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재질이 제대로 안 들어가져 있어서 잘 될런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이렇게 그대로 들고 올게요. 복사해서 그 다음에 여기 벽면에 위치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벽면에 위치해져 있는 게 보이죠? 자, 요거를 이렇게 재질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되어져 있는 걸 컨트롤 G로 풀어주고 이렇게 외부 재질만, 자, 요 재질만, 자, 흰색으로 일단 먼저 바꿔, 여기 벽지랑 똑같은 색상으로 일단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자, 어찌됐든 이 재질을 무시하더라도, 자, 여기가 좀 투명하게 나와야 될 텐데, 그렇죠? 조명을 넣더라도, 자, 여기다 중앙에다 조명을 넣을 건데, 자, 그러면 아까 V-ray 라이트 만들었던 거 있죠? 여기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만들었던 거 있죠? 자, 이번에 이걸 아래 위로 이렇게 빛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이런 걸 사용할 때 보통 대부분이 유저들이 사용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보면, 자, 타입, 라이트에 대한 타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눌러보시면 돔, 스피어, 메쉬 막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를 해서 스피어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라이트를 설치해도 된다. 자, 그래서 요거 치수값을 또 한 600 정도 해볼게요. 자, 컬러도 이번에는 4200 정도, 또 똑같이 4220,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아래 위로 빛이 쏟아져 나오겠죠. 근데 위쪽에 좀 더 가까우니까 위쪽에서 좀 더 세게 나올 것이고, 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요거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지금, 그쵸? 자, 그래서 저는 요 조명을 잠시 꺼볼게요. 이네이블 요거 누르면 끌 수 있습니다. 지금 다 꺼지는 거 보이죠? 자, 아까 인스턴스로 복사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가등이 보면 여기가 너무 두껍게 돼 있어서 재질을 나중에 버는 방법을 배우면 요걸 좀 덜하게 배울 건데, 요렇게 아래 위로 조명이 쏟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전에 이 라이팅 값들이 너무 셌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아니면 지금 얘의 치수값을 너무 얘의 치수값이라든지 사이즈가 너무 작았다든지, 사이즈가 커지면 당연히 빛도 이렇게 레디어스 값이 커지면 빛도 세지겠죠. 자, 그래서 얘를 60 정도, 600 정도 이렇게 한번 하고, 자, 그대로 치수값을 두고, 자, 아까 만들었던 벽지에 대한 재질을 좀 바꿔볼게요. 벽지를 위로 하나 올려서 이렇게, 자, 이름 다른 걸로 지정해 버리고, 자, 여기 투명도 살짝만 줘볼게요. 한 10 정도, 10 이런 식으로. 자, 10보다 한 20 정도 해볼까요? 20. 자, 그리고 나서 렌더링을 돌려보면 여기가 조금 더 투명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많이는 투명하게, 재질을 안 넣었구나. 자, 요 갓에다가 아까 벽지 재질을 빼고 새로 만든 벽지 요거 땡긴 걸 일단 넣어볼게요. 약간 반투명하게. 너무 들어갔나? 자, 봅시다. 이렇게 확인해 볼게요. 약간 백그라운드 깔아서 많이 안 투명해 보이는데 일단 한번 그룹으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약간 투명하게 비치는 게 보이죠? 그리고 아까 그 전구 스피어로 바꿨던 게 전구 모양처럼 빛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라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일단 오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라이트 활용법을 배워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까지도 한번 켜가지고 전체적인 렌더링을 한번 다시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이네이블. 자, 렌더를 한번 돌릴 건데, 자 지금 보면 선을 켰는데 여기 보면 아까 인바이러먼트가 제대로 안 켜졌기 때문에 이상하게 나온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렌더링 렌더링에서 인바이러먼트. 자, 여기 아까 꺼놨던 거 다시 켜주고, 자, 이러면 이런 식으로 빛이 밝게 빛나는 어떤 방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창기에 만들었던 카메라로 이동을 할게요. 카메라 001번이겠죠. 카메라 001번 이렇게 해서, 자, 이러면 좀 다양한 조명 환경이 들어가진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조금 더, 자, 그리고 아까 카메라 얘기하다가 만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것들은 설명 잠깐 하고 가다 볼게요. 카메라에 보면 여기 보면 아까 뭐 비네팅, 화이트 밸런스 이런 거 있죠. 자, 셔터 스피드 이게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밝아지죠. 숫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밝아진다. 자, 200분의 1이냐 100분의 1이냐 요 얘기예요. 자, 1대1이면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빛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그래서 일단 1대1, 자, 100분의 1초란 얘기예요. 100분의 1초. 그러면 깜빡거리는 속도가 100분의 1초로 착각거린다. 그 시간 동안 받아들인 빛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200을 유지하고, 일단 아까 이 라이트 치수값을 먼저 맞춰버렸기 때문에, 자, 근데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템퍼러처 이거를, 자, 우리 라이트 값을 5200으로 이렇게 했다. 자, 그러고 나서 렌더링 한번 돌려볼까요? 자, 아까보다 색상이 전체적으로 노란감이 조금 죽은 듯한 느낌이 살짝 들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온도, 렌더링에 대한 이미지 전체적인 온도가 약간 화이트가 좀 더 튀는, 아까보다 조금 노란기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대부분이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학생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약간 여기 라이트 낳는 것도 조금 달라졌고, 자, 이런 식들로 이렇게 좀 이미지에 대한 컬러를 바꿀 수 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올려놓은 정보들은 라이트에 대한 정보들도 물론 여기에 보면 다 있어요. IS 조금 뭐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작업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제가 너무 서두 없이 빠르게 설명해가지고 뭐 놓쳤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아까 다 설명했던 부분들이니까 한 번씩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긴 시간 동안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자, 이렇게 라이트 설치하셔가지고 나만의 뭐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렌더링 이미지를 도출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분들이 만들어 놓은 과제를 보니까 공간도 다 가깝기, 그다음에 기존에 썼던 벽체를 썼던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들이 조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요거 조금 새로 한번 만들어 보셔서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뭐 벽면이나 이런 것들 디자인들을 바꿔서 자신만의 공간으로 만들어 볼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